예, 오늘은 던롭 스포츠 코리아의 퍼포먼스 센터에 와가지고 피팅의 세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클럽을 그냥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사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이렇게 가장 잘 맞고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피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저도 뭐 많은 그 피팅 센터들을 방문해 보긴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건 아주 많지 않고요. 또 피팅에서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나 주말 골퍼들이 갖는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고치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그러시는데 점점 더 이렇게 피팅 센터가 보급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피팅을 받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이 전문가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최경주 선수 그다음에 박인비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 그 던롭의 퍼포먼스 센터를 찾아가지고 일반 고객들도 상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골퍼들도 많이 그 만나시는 두 분 이 클럽 닥터를 모시고 이 피팅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던롭 스포츠 코리아 클럽 닥터 정두일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던롭 스포츠 코리아의 오지연 클럽 닥터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퍼포먼스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팀스릭슨 레슨 프로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수많은 레슨 프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뭐 클럽 피팅이라든지 일반 고객님들 피팅까지도 다 저희들이 이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MZ세대들도 많고 또 그중에 또 여성 골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피팅이 뭔지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옷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네. 이제 맞춤 정장 입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성품 맞춤 정장 말고 옷가게 네. 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옷들도 입으시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뭐 팔이 더 길다던가 그렇죠, 예, 그렇죠. 다리가 네. 좀 뭐 더 길다던가 저처럼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 이제 뭔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네. 좀 채워주는 부분이 저는 이제 피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맞춰드리는 부분을. 예. 저는 골프를 조금 더 재밌게 오래 치기 위한 게 피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피팅을 통해서 오신 고객분들에게 더 맞는 클럽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용하시는 클럽이 조금 더 잘못돼 있다면 그거를 바로 잡아드리고 그로 인해서 또 나가서 스코어도 줄이시고 즐거움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피팅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피팅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몸에 맞는 클럽을 골라준다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클럽을 가서 이렇게 맞춰보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또 이거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선택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후회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이거 말고 저거를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 골프가 또 가장 대표적으로 핑계가 많은 스포츠인데요. 네. 골프에서 될 수 있는 핑계가 한 150개가 넘는다는 하다못해 오늘은 참 이상하게 안 맞는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한다는. 기본적으로 피팅을 대하는 주말 골퍼들의 어떤 기대나 마음가짐이 어땠을 때 가장 피팅의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골프라는 운동 자체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습을 안 하면 골프를 잘 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나랑 나이가 비슷한 프로는 뭐 샤프트가 무겁고 강한 걸 쓰고 있고 스윙도 보면 막 하체도 잘 돌리고 회전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연습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시거나 요즘 스크린 골프 많이 가보시면 내가 최소 이 정도는 치겠다는 거리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좀 맞춰주시면 이제 주말 골퍼라도 조금은 더 일관성 있는 골프를 좀 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 그 프로골퍼 출신이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힘이 좀 세지 않다든지 근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의 성능 여성분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클럽의 성능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피팅에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나보시는 여성 주말 네. 골퍼들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계신가요? 힘이 많이 세지 않은 경우가 많기는 하세요. 네,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자체가 근력이 많이 타고나는 몸은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도 많이 안 나시고 요즘 가장 큰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세요. 아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성 골퍼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근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클럽 피팅을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시게 되나요? 일단은 현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스피드에 저희 클럽을 맞추는 게 가장 먼저기는 해요. 고객님들이 뭐 신체 부상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 뭐 스윙을 교정하고 계신 상태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후에 잭시오 브랜드 자체도 어쨌든 샤프트만 여성용이 3가지가 있고 헤드도 로프트가 3가지가 있어서 탄도 구질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제 고객님 상태에 맞는 것들을 시타를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잘 맞는 클럽을 추천드리고는 하죠. 돈너스포츠 코리아에서는 이제 박인비 프로의 그런 클럽에 대해서도 네. 10년 넘게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박인비 프로가 이렇게 남들만큼 막 엄청 기운이 세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툭툭 치는 것 같은데 그 전성기 소위 말하는 2013년도에 메이저 3연승 하고 그럴 때는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박인비 프로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피팅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 박인비 프로 같은 경우에 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피팅의 성공 방정식이 주말 골퍼들에게도 혹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광고에도 나오지만 박인비 프로님 하신 말씀이 편하게 치셔라. 여러 가지 뭐 클럽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말 골퍼는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주말에 칠 수 있는 거고 평일에는 이제 연습하셔야 될 시간도 없으시니까 사실 연습 시간도 별로 없어요. 네. 저도 뭐 그래서 네. 골프 클럽을 보는 때는 이렇게 네. 어쩌다 한 번씩 라운드를 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치시기 편한 클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피팅의 세계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한번 나도 피팅 한번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정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피팅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오늘 촬영을 기회 삼아서 저도 한번 이 피팅의 정석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뛰어난 경험과 능력을 갖추신 두 분 클럽 닥터님들께 한번 피팅을 받아보는 영광을 한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오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요. 이제 저희들이 서면으로 예. 고객님들 정보 뭐 여기 보시면 구력이라든지 핸디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런 정보들도 저희들이 받고 온라인으로 다 이제 고객님들께서 써주고 계시고요. 사용하시는 클럽이라든지 뭐 어떤 걸 시타해 보시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서 서로 인터뷰를 한번 시간을 갖고 제품을 지금 쓰시는 걸 가지고 오시면 아무래도 그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걸로 좀 쳐보시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은 대략 한 몇 cm? 저는 180cm. 구력은 대략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구력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30대 후반에 네. 한 뭐 3, 4년 좀 치다가 그 뒤로는 이제 간헐적인 골프라고 할까요? 뭐 1년에 뭐 10번을 친다든지. 좀 되게 예민한 거 있어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핸디예요. 핸디. 네, 혼자 오실 때는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참 열심히 칠 때는 네. 70대를 쳤었어요. 네. 그리고 잘 안 맞는 날은 뭐 100개도 치고요. 네. 종잡을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핸디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습량 한 달에 저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연습하면은 많이 하는 것 하시겠네요. 같아요. 거의 그러면 바쁘시니까 이제 라운딩 있으시면 라운딩 위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참 아쉬워요. 라운드에 앞서서 뭐 볼이라도 좀 몇 개 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허겁지겁 가서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이제 체조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러고 첫 번부터 엄청 세게 치려고 하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샷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라운드를 힘들게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레슨 안 받으시는 저 같은 사람들의 고민은 박인 프로한테 골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이러면은 저절로 레슨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좋은 점은 아주 세계 최고의 선수들한테 아주 세계 최고의 팁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는 박인비 프로가 가르쳐 준다 치고 하루는 최경주 프로가 가르쳐 준다. 하루는 타이거 우즈 흉내 내고 그러다 보면 나는 골프를 원래 어떻게 쳤었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요.
뭐 내 거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기본적인 이제 사항들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고요. 네네네. 기자님 사용하시는 클럽은 안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혹시 로프트는 몇 도 정도 쓰시는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9.5도 9.5도 혹은 쓰시고, 10도 이렇게 네, 많이 10도 쓰고요. 쓰시고, 샤프트는 예전에는 60g대의 레귤러 그 스티프를 네. 쓰다가 네. 지금은 좀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50g대를 쓰는데 네. 50g대의 RS를 네, 네, 네. 쓰면은 천천히 이렇게 할 땐 맞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스티프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맞을 때는 예, 좀 강한 채를 써야 되는 네. 거 아닌가 그러다가 또 잘 안 맞을 때는 네. 아유 그냥 레귤러 가져올 걸 네. 이런 그렇죠. 생각. 예. 그러면 그 네. 드라이버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맞으면 진짜 멀리 쳤었어요. 근데 네네네. 지금은 200m 나갈까요? 200m 안팎인 것 같아요. 더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 클럽이 고치고 싶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안 좋아서 방향을 잡고 싶다 이런 거라던가. 저는 아무래도 방향성을 중시해요. 아무리 잘 맞은 공도 죽어 있는 공보다는 살아 있는 공 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살고 보자. 뭐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거리도 나오면 훨씬 더 좋은. 그럼요. 거죠. 네. 예. 드라이버는 이 정도면 됐고 그러면 네. 가볍게 한번 몸을 풀어 보시면서 지금 네. 현재 이제 쓰시는 중량에 맞는 샤프트를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네, 네. 드라이브해서 가볍게 몸 풀어 보시고 네. 한번 데이터 보면서 저희들이 또 다른 클럽도 한번 네,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그럼 네.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시타를 하실 거는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로프트 9.5도 쓰신다 해서 네, 네. 이제 9.5도 로프트에다가 헤드를 보시면 스릭슨이에요. 아, 예. 예, 왠지 기자님께 스릭슨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네. 사실은 박유미 프로가 쓰는 네. 채를 쓰고 싶어요. 요 모델이 요번에 예. 이제 저희가 올해 새로 나왔고요. 컬러는 두 예. 가지가 있어요. 그린 있고 블루가 있고 샤프트는 일단 이제 같은 50g대. 샤프트가 여기에 나오죠?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50g대. 예. 플렉스는 R이래요. 예, 레귤러. 일단 레귤러로 네, 한번 네, 네. 가볍게 예, 쳐보실 수 알겠습니다. 있게. 그러면은 네, 몇 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굿샷. 치시면서 평소랑 좀 다르게 맞으셨다거나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네, 네. 네. 친 거는 느낌이 좀 어떠신지. 평소보다 훨씬 잘 맞죠. 공이 뭐 옵이나 해저드 지역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요. 예. 사실 그 필드에 나가면 도처에 죽을 자리만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스윙도 이상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못하고 약간 엉거주춤하게 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약간 힘을 빼고 치긴 하는데요. 네. 이건 조금 잘못 맞으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으로 밀렸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밀리는 경우도 간혹 흔히 있으시죠. 나와요. 그래서 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 치던 거에서 벗어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리를 내려고 그러다가 네. 왼쪽으로 이렇게 훅을 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인데 이 거리는 뭐 많이 나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네. 공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지금 3번 뭐 이렇게 치셨는데 네. 클럽 스피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필드에 나와가지고 예. 이 정도로 때리는 건 한 중후반 들어서고요. 네. 되게 처음에는 그 한번 그냥 시범을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거의 네. 툭툭 그냥 문대고 말아요. 이렇게 굿샷. 살고 보자 이제 이런 스윙인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 클럽 피팅을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맞는 클럽이 어떤 걸까 곤혹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예.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스윙 스피드는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빠른 편이었어요. 네. 지금도 빠르세요. 예. 그런데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공을 치게 되면은 대개는 몸도 덜 풀린 상태에서 하체 회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툭툭 갖다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 빠른 클럽 스피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제작한 클럽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클럽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그 의구심도 좀 있고요. 또 그런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반 주말 골프용 남자 그 뭐 레귤러에 뭐 10.5도 이런 걸 들고 나가면 나중에 이제 몸이 풀려서 정말 세게 치고 싶을 때는 제대로 못 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피팅을 맞는 게 좋은지 의구심도 들어요. 부드럽게 치는 스윙하고 아마 왼쪽으로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갔던 그 스윙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굿샷.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 맞은 이게 이제 오잘공 같은 경우인데요. 네. 오잘공은 누구나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이렇게 피팅하기 어려운 주말 골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결해 주신 클럽 닥터께서는 네. 뭔가 좋은 묘안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클럽을 추천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럽 스피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무게를 이제 찾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자님께서는 뭐 90마일 후반도 나오시고 80마일대로도 치시고 다양한 클럽 스피드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셨을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클럽 스피드는 낼 수 있으면 내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본적인 수치 아닙니까? 그 네. 사람의 근력과 유연성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 96마일 저렇게 나오시는 저런 스피드에서 저기에서 뭔가 방향을 최대한 왼쪽으로 안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클럽 샤프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면 참 좋죠. 그러면 네. 이제 좀 자신 있게 네. 그 클럽을 휘두를 수 있게 휘두르실 되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 네. 뭐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한번 그 어떤 느낌인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 클럽 로프트 각도라든지 강도, 플렉스는 변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샤프트만 바꿔봤어요. 네, 네. 다시. 아까보다는 왼쪽으로 덜 가지만 그래도 네, 약간 가긴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힘있게 치면 네.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저의 일반적인 탄도 성격이에요. 네. 이게 저기 가끔 나오는 구질입니다. 훅 구질. 네, 훅구질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왼쪽으로 안 보내려고 하면은 저렇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고요. 밀어치게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너무 피곤해서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러니까 조금 80마일 대 네. 그런 클럽 스피드가 네. 좀 안정적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잘못 맞았을 때 공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 그렇죠. 되게 잘 못 맞기 때문에 네. 정타가 네. 좋기 때문에. 지금 방향 거의 결과 나쁘지 않았네요, 지금.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잘 살아 있고 예. 뭐 194m 훌륭합니다 저한테.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그 클럽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뜯어보면서 네.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클럽 닥터님에게 이제 지금의 제 스윙 컨디션, 좀 한번 멀리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은 공이 훅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클럽 닥터님께서는 이제 이런 샤프트를 고르게 됐는데요. 네. 드라이버 뭐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가장 중요한 클럽 중에 하나죠. 네. 그죠? 네,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혹시 다른 것들이 잘 안 맞더라도 이렇게 용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클럽인데요. 이 로프트라든지 헤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10.5도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누워지는 각도를 로프트 각도라고 그렇죠. 합니다. 9.5도가 맞냐 10.5도가 맞냐 이런 것들은 거리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로 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발사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영어로 론치 앵글이라고 예, 하죠. 예. 올바른 발사각, 공이 이제 이상적으로 발사는 발사 각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탄도가 그 이상적인 각도보다 좀 낮은 분들은 당연히 로프트가 누워 있는, 그리고 너무 뜨는 분들은 당연히 더 세워져서 네, 그런 로프트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상적인 각도, 그 다음에 볼 스피드, 이상적인 그로 인한 스핀량, 백스핀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다 이제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로프트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프트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클럽 헤드의 모양이 쉘로우 타입하고 딥 타입하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고 어떤 그 기능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이제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네. 딥페이스는 약간 위아래가 음, 좀 면적이 넓다고 그러네요. 말씀드려요. 네, 위아래가 좀 짧고 여기는 예. 위아래가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예, 형성이 돼. 딥페이스는 전체적으로 좀 탄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로프트도 물론 탄도에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탄도를 낮춰주고 이제 스핀량도 조금은 덜 먹게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조금은 스피드도 빠르고 거리가 많이 좀 나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페이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렇게 옆으로 얇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의 성질은 공을 잘 띄워줍니다. 공을 뜨기 쉽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특히 빠른 분들이
대체적으로 힘이 받치니까 잘 뜰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샬로우 페이스를 치게 되면 조금 더 공이 많이 뜰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탄도가 좀 낮은 분들한테 추천할 샬로우 페이스는 좀 가능성이 예, 있겠네요. 유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리가 안 나더라도 일단 캐리 거리 공을 여기서 쳤을 때 여기까지 가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가는 분들이 있고 요만큼 떨어져서 굴러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야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샤프트다. 샤프트는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엔진에 비교할 수 있다. 샤프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도 올리고요. 내려올 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도 이제 치셨을 때처럼 사람마다 힘을 쓰는 템포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다 달라서 본인한테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휘어짐이 많거나 뒤틀림이 많은 그런 샤프트를 쓰게 되면 방향이라든지 일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클럽이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네.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런 헤드 스피드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클럽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시타를 해본 것처럼 예를 들면 클럽 스피드가 80마일대로 치다가 90마일대로도 치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적정한 클럽 샤프트의 강도 이건 어떻게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저희들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빠른 분들, 아까 기자님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소 50g에서 60g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무게가 있는 50g에 샤프트들. 60g. 예, 그러면 거리로만 봤을 때 이제 뭐 스크린 골프도 치시고 하시니까 대략 거리가 220 이상은 충분히 이제 나가시는 반대로 이제 그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무게가 가볍거나 부드러운 샤프트를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또 이제 구질에 따라서도 좀 얘기는 네.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좀 슬라이스성이 많이 나오신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샤프트가 부드러운 샤프트를 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훅이 난다거나 왼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으면 조금은 강한 샤프트를 추천을 드려서 훅성 구질도 좀 방지할 수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빠른 스윙 스피드를 지닌 이제 프로골퍼들이 치는 스윙 장면을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뒤에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면은 이 클럽 샤프트가 굉장히 많이 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스윙을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휘었다가 또 다운스윙 때는 클럽 손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 샤프트가 마치 그 거짓말처럼 여기에 와가지고 앉는. 저는 이제 아까 훅이 난다고 해서 이제 고민을 상담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맞는 클럽 샤프트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통계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의 80% 슬라이스로 고생한다고 해요. 네. 특히 이제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몸이 그 열린 채로 스윙을 하게 된다든지 클럽으로 공을 때리는 게 몸의 이동과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가급적 덜 나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까? 클럽의 치료법.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샤프트를 좀 많이 말씀을 그리고 드려요. 한때 이 네.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혀 있는 제품을 팔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효과는 되지만 클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범위도 있거든요. 공을 이렇게 네. 너무 정타를 못 치고 네. 저희도 이제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딱 드렸을 때 마법처럼 슬라이스가 고쳐지고 모든 공이 다 똑바로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클럽이라는 건 장비도 이 장비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궤도가 심한 분들은 이제 궤도도 좀 수정을 하는 방법도 그렇구나. 알려드리고 클럽은 추천해드리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뭐 그립이라든지 교정도 해드리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나올 수도 그렇군요. 있고. 뭐 비기너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윙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치면은 스윙 궤도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팁이라고 할까?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훅이 많이 나는 경우. 네, 남자분들이 보통 상체로 많이 치셔서 훅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한번 제가 쳐보면 이런 경우들 이제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많이 다치고 상체 힘이 쓰이고 손이 먼저 쓰이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공들이 많이들 나오세요. 이런 경우 저는 보통 백스윙을 들어서 백스윙 탑에서
손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손은 멈춰 있고 하체를 먼저 쓰고 손은 뒤에서 그냥 따라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손이 절대 먼저 이렇게 덤빌 수가 없거든요. 나눠서 보여드리면 탑, 하체 하고 손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조금은 열려 맞을 수 있게. 네. 오, 굿샷. 대단하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에서 몸이 지나치게 앞으로 이동이 되면서 손이 못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께서 공을 세게 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체는 체중 이동을 해도 상체는 약간 뒤에 누워 있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아, 누워 있는 느낌. 네. 헤드 스피드 90마일에 네. 226m가 나왔어요. 네. 비거리가. 보시면 공의 뒷부분 아래쪽을 공이 맞아 나가는 때까지 계속 그렇게 뒤에서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 트랙맨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들을 네.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오른쪽에 드라이버라는 클럽으로 쳤다는 얘기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스핀 레이트는 이제 2,200 RPM이라고 돼 있는데 뭐 굉장히 이거는 프로샷이네요. 왜냐하면 스핀 레이트라는 게 이제 백스핀 양을 이야기하는데요. 백스핀 양이 이렇게 2,500 RPM 정도, 그거보다 약간 낮을수록 요즘은 이제 그 백스핀 네. 양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치는 네. 샷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그 다이내믹 로프트는 17.5도라고 하고 핀 로프트는 12.8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다이내믹 로프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게 어떤 의미예요? 드라이버가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쳤던 드라이버는 로프트는 11.5도 헤드예요. 11.5도를 평소에 쓰세요? 평소에는 9.5도 쓰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헤드가 공에 맞는 각도예요. 11.5도를 가지고 쳤지만 17.5도의 헤드 로프트를 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기 보면 이제 어택 앵글이라고 밑에 나오는데요. 어택 네. 앵글도 굉장히 중요한 이 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요. 네. 어택 앵글이 4.6도라는 건 뭐 무슨 얘기인가요? 4.6도라는 건 4.6도만큼 이제 어퍼블로 어퍼블로로 올라가면서 쳤다. 네, 아. 최저점을 지나서 헤드가 올라가면서 상향 타격이 되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께서 내 스피드가 이 정도가 아닌데 거리가 좀 너무 안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어택 앵글 자체를 마이너스로 네, 드라이버를 치실 때 다운블로로 이제 타격이 되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클럽 패스라고 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0.6도가 나오고 이 인투 아웃으로 2.6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 항상 아마추어들이 지적을 받는 게 클럽의 네. 길이 너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다. 이번 기회에 네. 이렇게 우리 프로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일단은 손이 시작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시작하냐, 네. 밑으로 시작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보통 탑에서 앞으로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갈 수는 없게 되니까 앞에서 안으로 당겨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탑에서 밑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더 안으로 당겨오면 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밀게 되는 인아웃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손이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저렇게 그 백스윙 탑에서 네. 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동작 참 말은 쉬운데 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어렵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걸 좀 받아들였는지 한번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죠.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제가 시합을 다니고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인데 똑같이 어드레스 서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오른발을 뒤로 뺐다는 것 자체가 이쪽 오른쪽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준비 동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빼놓고 여기서 공을 계속 감아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죠. 왼쪽을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
감아치는 방법을 많이 가지신다거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물론 공은 똑바로 보낼 거지만 어드레스 에이밍을 저기 오른쪽 구석으로 하는 거예요. 공은 무조건 내가 똑바로 혹은 왼쪽으로 천에 맞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감아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실제로도 제가 여기 오셔서 슬라이스로 고민이 된다 하시는 고객분들께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던져드릴 때 몇 번 하셨을 때 실제로 그 아웃인으로 들어오던 아까의 그 수치 자체가 조금은 줄어드는 게 많이 보여요.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드라이버와 함께 이제 아이언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퍼포먼스 센터를 방문하시는 주말 골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롱 아이언도 그럭저럭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롱 아이언은 좀 막 다루기가 겁이 나고 제가 8번 아이언으로 130m를 치는데요. 7번 아이언은 140m 뭐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6번 아이언을 치면은 이제 150m가 나와야지 이제 클럽 간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10m씩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6번 아이언은 잘 맞으면 한 145m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7번 아이언이랑 비슷한 거리밖에 안 나가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상담을 드려보고 뭐 좋은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닥터님, 예. 제가 이제 이 7번 아이언을 먼저 주셔가지고 들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7번 아이언으로 공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번 아이언은 이제 평소에는 140m를 기준으로 해서 치는데요. 예. 다시. 굿샷. 약간 왼쪽으로 가네요. 비거리는 140m 전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공을 이제 한 서너 개 쳐봤는데요. 네. 이거는 남성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펙에 가까운 건가요? 제가 이제 기자님 드라이버 클럽 스피드를 봤을 때 예. 90마일 한 중반 정도는 네네. 충분히 나오시잖아요. 7번 아이언 클럽 스피드를 보지 않았지만 네. 예측을 해서 짐작했어요. 드려봤어요. 네. 의도적으로 약간 밀어쳤는데요. 네. 어떻게 됐죠? 똑바로 굿샷. 가네. 다행히. 이번엔 6번 아이언 드려보겠습니다. 6번 아이언부터 이렇게 비거리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의식을 해서 치니까 네. 비교적 제 비거리 값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네. 굿샷 좋습니다. 5번 오늘은 가볼게요. 네. 아마 아까부터 촬영을 해서 네. 이렇게까지 몸이 풀린 채로 골프를 치는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오비죠. 뭐. 네. 그렇죠. 네. 왼쪽으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거리가 10m 정도 더 줄게 되죠. 여기서 보여지는 값 이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5번은 거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궤도를 신경 쓰니까 금방 10m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 클럽 스피드에만 신경을 쓰니까 클럽 스피드는 나오는데 네. 너무 공이 왼쪽으로 당겨치게 되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한번 우리 클럽 닥터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까지 자신 있게 하던 클럽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근데 반대로 6번, 5번이 되면서는 이제 클럽에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클럽이 저를 갖고 노는 네.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일단 근데 오늘은 클럽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 차이는 나왔어요. 네. 물론 여기가 퍼포먼스 센터라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클럽 간의 거리가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세 가지 클럽을 7번, 6번, 5번을 아마 똑같은 클럽 스피드로 치시진 않았을까. 똑같은 힘으로.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버처럼 이 아이언도 각각의 로프트가 있거든요. 네네.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각도로 맞게 치시면 역시 클럽 간의 거리 차이도 나올 수가 없는. 롱 아이언으로 갈수록 이렇게 로프트가 세워져 있고 네. 클럽 헤드 스피드가 낮으면 이제 공이 잘 안 뜨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힘으로라도 그걸 밀어서라도 좀 보내고 싶어하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거죠. 롱 아이언에 맞는. 근데 왜 거리가. 하이브리드 클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왜 이게 더 아이언보다 치기 쉬운 걸까요? 물론 뭐 이걸 잘 못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쉽게 잘 음. 뜨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솔이 넓고 안에도 이제 비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을 어디든 맞아도 좀 쉽게 잘 뜨고 방향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충분히 그걸 다룰 수 있는 클럽 헤드 스피드인데도 9번, 8번, 7번이 클럽 네. 간 거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9번, 8번, 7번 숫자가 작아질수록 채는 이렇게 이제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9번, 8번, 7번이 다 똑같은 각도로 맞으시면 당연히 공이 뜨면서 거리가 안 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피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9번은 그렇다 쳐도 8번, 7번부터 1도에서 2도 정도를 더 세워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윙 궤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눕혀져 맞아서 조금씩밖에 거리가 다 안 나오고 탄도가 너무 많이 뜨신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의 클럽이 로프트 각도가 너무 누워 맞지 않게 해주면 네. 처음부터 뽕 떠서 일찍 떨어지는 샷들은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럽 간의 거리가 안 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프트를 한번 보시려면 전체적으로 다른 클럽을 잡으시고도 치실 때 너무 이제 뒤에서 올려치는 방식으로 아이언을 치게 되면 헤드 로프트가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맞는 순간 다 누워 맞을 수 있어요. 9번, 8번, 7번을 잡아도 다 뜨면서 거리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백스윙 탑에서 아이언은 땅에 있는 공을 치는 거니까 조금 더 체중 이동을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자신 있게 가셔도 돼요. 자신 있게 가면 손도 뒤에서 풀려 맞기보다는 조금 더 앞쪽으로 끌고 올 수 있고요. 탑에 가서 왼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스윙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까 그냥 뽕 떠서 떨어지던 샷이 지금은 조금 더 낮은 곳에 맞고 그만큼 캐리 거리랑 토탈 거리도 조금 더 보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떻게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치고 나서 앞으로 걸어 가셔도 돼요. 요렇게. 네. 아까는 한 100m 남짓 나가던 공이 지금은 어느 정도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헤드가 요 모양이 아니라 조금 더 세워져서 맞게 되니까 거리도 아까랑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시작하는 런치 앵글이라고 하죠. 발사각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그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에도 한번 다시 와서 네. 좀 더 그 궁금증 같은 것들을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를 갖게 되네요. 다음에도 꼭 한번 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 좋은 기회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